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느냐. 국민의 식생활의 안전, 신체의 안전 이런 말을 해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LMO 같은 거라든지 안전성은 국민의 안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금도 연수으면 좋고요. 7년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지하는 목적은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이상한 변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용물질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부터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얘기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제 아까 어제 허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소개했던 내용이 지금 5조 6조는 원산지 관련돼 가지고 거지 표시라든지 이제 그 내용인데, 그다음에 여기는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거지 표시 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같은 7억 이하의 그 같은 법 적용 그 벌금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 이제 이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에 대한 그 구정이고, 아까는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적용되는 거죠. 법령이 다르잖아요. 다만 법령이 다르지만 혼동 위반이 된다든지 금지에 들어가면 7년 이하의 징역에다 1억 원 이상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죠. 그렇죠. 근거 법령은 달라도, 법령, 그렇지. 달라도 예. 말하자면은 뭐 법률 문제는 그좀 같은 걸 말하자면 부과를 하는 그런 그건 똑같죠. 법령은 같이 처벌을 받는 네. 같은 양이. 그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그 벌금에서 7억 이하의 징역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하는 그 가정은 똑같죠. 거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죠. 일단 이거는 징역하고 벌금은 행사입니다. 행사. 행사가 행사 중에서 9가지 중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으로 고소를 하면은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징역이나 벌금이 들어가 있다는 행사소송법에 적용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질서위반법에 관한 구제법에 가지고 2007년도 바뀌어가지고 질서위반 구제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징역이라든지 그 행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벌금 들어간다는 것은 행법 9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붙고 판사가 붙어가지고 대신구조로 해가지고 행사소송법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거 법률은 다르고. 여기 두 가지 사항이 다 같은 말하자면 형사벌을. 그렇죠. 행사벌이죠. 행정벌 다르고 행사벌 다른데. 이거는 행사벌이죠. 같이 받는다. 네, 시작은 행정에서 시작했지만 행사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벌이 됩니다. 행벌. 발음도 안 되지만 행벌입니다. 모자도 이 정도 때리려고 하면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때리는 게 아니고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네, 지금 답을 봐도 지금 형님 적은 것밖에 안 적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책 적을 때 이 정도 적었으니까 형님도 내년에 시험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하시고. 형님 다른 건요? 다른 거 하실 거? 다른 거는 뭐 이거 하나만 오늘 아까 전에 대장님 모시기 전에 메일글로 막 메일글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랬습니다. 답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원산지법을 보면은 5조 있고 6조가 있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해갖고 벌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포명령 같은 것도 그냥 겉으로 대상을 공포명령이 아니고 5조나 6조인가 이럴 때 공포명령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5조 6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원산지에 보면은 가진것 문제라든지, 그리고 6조에 보면은 허위 포시하지 마라 해가지고 거짓 포시하는 거 있잖아요. 허위하고 혼동입니까? 네, 허위 혼동도 별도로 정리하셔야 되고, 가진금 정리하셔야 되고, 공포명령 정리하셔야 되고요. 물론 보유가 안 받으면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1차 볼 때 다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그러지만, 그런데 올해 1차 문제도 있었지만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은 해수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입수산물 같은 간시정도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럼 도시사도 권한이 되겠죠. 임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딱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회 있잖아요. 심의회 3조. 심의회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2조 1항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알 권리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서 국민의 알 권리 공개에 따라가지고 4조에 따라가서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차가 놓은 겁니다. 강의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놓친 겁니다. 작다. 틀린 분들은. 못 알아들으면 말고.
그 아까 전에 그 저기 5번 문항인데 5번 문항 예. 예, 이건 저 심의해 문화 하이소. 아니야. 그 아까 무효 판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아니, 문과위원회 문과위원회 그것도 그것이 막 이게 지금 5번이 분과위원회예요. 거기서 문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리적 표시 권한 문제에 대해서 문과위원회에서 네.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네. 사람은 대상이. 대상이 누구냐.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리적 표시의. 예. 그러니까 이 책자에 의하면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하고 예.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가 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의견으로는 그 아까 우리 지리적 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네. 또 그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 누나 말하고 지금 박행 말하고 있는데 박행은 지금 처음에 얘기한 누가 했어요? 누가 또 할 수 있다 그랬어?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하고 응.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고 대강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일단 그 행 끝나고 좀 더 다시 하고 형님은 뭐 하랍니까? 저는 14번 그 수산물 품질 관리 법령에 따른 수산물 검증 항목은 일반 성분, 중금속, 방사능, 세균, 항생물질 등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검증 항목 중 일반 성분의 검증 항목 5가지 이상을 적으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형님 제대로 맞습니까? 문제 제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문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내가지고 사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님이 전문가니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씨 어떻게 작년에 이런 걸 냈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답을 적으실 때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 가장 그게 접근하기가 수월한 그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 아 수분.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단백질하고 예. 지방하고 예. 그리고 해분, 예. 그다음 상가 아. 그 정도 선만 다 알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뭐 좀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작년에 제가 돌아가 이런 문제를 했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수산물 검증 항목에서 그 다른 앞에 우리 문제에서 언급한 뭐 방사능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왔고 예. 항생물질은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접근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일반 성분은 그나마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봐도 아까 봤는데 훑어봤는데 예. 어떻게 이게 됐지? 아 작년에 문제 될 때 돌았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뭐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히스타민도 있을 것이고, 아, 예. 비타민도 있을 것이고, 예. 붕산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지금 히스타민이라든지 뭐 비타민, 붕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험도 어렵고 하니까 예. 일단 뭐 5가지라 그러니까 예. 제일 뭐 접근하기 좋은 게 수분, 해분, 아, 단백질, 수분. 지방, 상가. 상가라는 말이 예, 상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여러분들 그거를 상가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참기름 하면 무조건 상가를 예를 들면 검사를 합니다. 예. 기름이 썩어가는 걸 썩어가는 3표의 정도. 어허. 예, 그걸 갖다 상가라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류에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지금 썩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패라 그러죠. 예. 그 또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가 닭을 튀길 때 예. 그 식용유를 씁니다. 그러면 예. 그 식용유를 열을 가하고 계속 튀기면은 예. 이 색깔이 변하면서 상가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3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그 일반 성분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할 때도 보면은
이 상가 기준이 있거든요. 요번에 예. 꼭 이렇게 요번에 보고 정밀 검사 봐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해본 같은 네. 경우는 왜 이거 우리가 그걸 하느냐 하면은 그 해본은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 불에 태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 그래서 이게 불에 타서 많이 남으면은 예.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그런 보시면 될 주로 겁니다. 잔존물에 대한 어떤 예, 잔존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본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불에 아, 태워가지고 이제 검사. 이물질에 대한 문제네. 예, 그쪽으로 아마 접근을 하시면은 해부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뭐 수분은 내나 그대로 수분이 어쨌든 그 정도를 나타나야 기간이 보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우리 그 수산물 의류에 예. 단백질을 가공할 때는 특히 이 단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좋으니까 예. 단백질은 90. 의류를 작게 빼버리고 뭐 밀가루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어면 안 많이 되지. 이어버리면 단백질 양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단백질 검사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아 멋있다. 야 형님은 그러면은 질이 엄청 아, 높아서 오.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거 저 뭐냐 정도가 다루시는 하는 내용이니까 시장층에서 이런 데 하는 아니 그 형님 월급날 언제입니까? 월급날 똑같죠 거기하고 25일이에요? 예. 아니 저는 철도 있을 때 10일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마다 달라. 예, 같은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 다 같습니다. 제가 저도 그거 하지만 막 그렇게 또라이 짓 하고 그래 선배들 하면은 참 월급날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그 말 하는데 형님은 월급 받아도 됩니다. 정확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해가 갔고 정인 씨도 이해가 바로 됐겠네. 오케이. 뭐 상가 뭐 기름 그러면 지금 남은 게 5분 아까 질문을 갖고 이제 모 심판 어제 아래 강의를 했지만 이거 좀 이따 제가 다시 보완하고요. 남은 게 뭐냐면요. 아까도 저 뭐 6분 7분은 그 현정 씨하고 현기 씨 해석이 넘어가고 안전성 검사도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보면 지정예약 같은 것도 보면 되고요. 잠시만 아까 안전성 검사가 안전성 검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안전성 검사 말고 아까 안전성 검사 안에 또 시험 항목이 뭐가 있었는 것 같은데 몇 번에 있었는 걸 지금 10분 얘기해요. 아니 10분 말고 안전성 검사 때 검사 항목 일반 성분 말고 아까 또 그 검사 기준하고 검정 기준에 아까 또 맞아 형님. 이야기를 하다가 검사기관하고 검증기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거를 그래 지금 아까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그거는 아까 저도 지금 이게 말로는 설명을 하겠는데 글로서 써놓은 걸 상당히 그걸 좀 그게 지금 우리 거기 그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예. 검사와 예. 검정가, 예. 측정가, 예. 또 그 네 가지가 그렇죠. 감정가 그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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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측정. 예? 분석 측정. 그렇게 그게 지금 사실 뭐 그 말로서를 저는 지금 대충 저는 감을 잡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글로서 표현해 놔놓으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 중에서 예. 우리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게 검정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검정기관하고 또 검사기관 있죠. 예. 그렇게 또 그것만 자 검사는 예. 뭔가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선이 한 마리 들어왔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안에 아까 그 설명하는 것처럼 일반 성분이라든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걸 갖다 그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검정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정자가 네. 그 발을 정자를 쓰는 게 아니고 정할 정자 정할 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뭐라고 이렇게 딱 쓰면 하여튼 검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네. 그대로 분석하는 이해를 거고. 하시면 분석하시면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거기 아까 어디 보면 가로 문제에 15번, 15번인가 가로 문제에 나왔던 게 13번, 15번은 검사와 검증기관인데. 검증기관 뭐 어디에 보면은 제가 어디서 오늘 아침 다른 데서 봤는가 하여튼 그게 딱 보면은 어디든지 그 보면은 딱 가로 4개 딱 4개 해가지고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검증을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치를
예, 검증은 해갖고 검사를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검증은 뒤에 수치라는 말이 있으면은 네. 무조건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어 정의되어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시간을 내 가지고 네, 형님 하면 되겠다. 그걸 뭡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그대로 적고 예. 제가 알고 있는 행태로 한번 뒤에 예를 하나 들어서 예. 그렇게 한번 용어를 한번 제가 제가 여기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예.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좀 이야기할 때는 정리해가지고 머리에 쏙 들어오네. 네. 수치를 검증을 할 때 수치를 네, 검증은 하여튼 수치가 동반- 정자가 보통 무조건 수치가 수치가 동반돼야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네요. 하여튼 용어 정리가 어디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진행을 할 겁니다. 빠졌는데 몇 개가 이제 빠졌거든요. 몇 개가 빠졌지만 20번에 보면은 20번 문제가 뭐 적었어? 하루 수송법이라 적었나? 20번? 하루차 수송법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화가 지금 이걸 이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22번 갈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5번에 드립이 있거든요. 그 빙결정은 얼음입니다. 빙결점은 온도고. 그래, 드립하고 보면 해동 드립하고 이거 이번에 정리를 좀 자세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햅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문제 기존은 69조와 70조에 따라서 햅삽 선행조건 5단계 7단계를 꼭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햅삽 다른 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일단 아까 질문 받은 5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산 쪽에 전공자가 몇 분 계시다 보니까 법 쪽이 약해질 겁니다. 아까 전에 5번 문제가 자 돌립니다. 돌립니다. 보여 하고 싶은 사람 보여. 네, 돌립니다. 지금 이게 법 1차 책에도 법을 좀 보십시오. 법에 농수산 관련 법령 43조, 44조, 45조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서울에 쓴 어디서도 강의를 했을 겁니다. 요건을 떠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저분이 현상이 있냐 그러면요. 소송을 걸잖아요. 뭐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민사를 걸면은 원 피고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공부를 할 때 이거거든요. 대원소 정기간, 대원소 정기간 해가지고 다른 거 아직 몰라야 됩니다. 소송을 막 거는 게 아니고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간알이 되느냐 문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상도 아닌데 소대상을 저하고 지금 어떤 민사소송이나 뭘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멋진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말하고 싸우고 있어요. 야 말아 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니가 하고 붙으면 말이 원고 대상이 됩니까? 피고 대상이 되겠어요? 대상 적격이 있는 거 일단. 그리고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익이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치주의인데 이거는 이거는 행정심판의 전치주의가 필요고, 지금은. 그러고 나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알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지금 43조입니다. 43조는 무호심판입니다. 무호심판이고요. 그리고 나서 44조는 취소심판인가 그렇고요. 취소심판입니다. 44조는. 그리고 나서 45조는 거절심판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 이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대상은 제가 지금 저번에도 했지만, 아까 요건 대상은 무호심판은 등록 거절, 1번, 등록 거절인데도 이렇게 된 거고요. 등록한 거고. 그 다음에 등록 후 FTA라든지 상대국가가 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단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요건입니다. 이게 얘가 소대상입니다. 요건. 그 다음에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굉장히 복잡해요. 등록을 한 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단체에 가입을 금지. 단체 가입 금지. 등록 후
등록 후 가입 금지 사건 뭐 이렇게 그 저 왕따 시키는 거 있잖아 왕따. 방해하는 거. 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이런 게 요건입니다. 그 정도가 읽어보면 복잡하다. 그리고 나서 단체가 소속 단체가 잘못 사용합니다. 소속 직원이 직원 단체가 잘못 사용했어. 잘못 사용 혐의입니다. 이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거절 심판입니다. 등록으로 통보받은 자는 등록 거절은 옆에 보면은 등록 거절 대상 있죠. 네. 어딘가 그거 뭐 들어가 있었죠? 등록 거절 대상이 등록 거절 대상이 거절 심판이니까 대상이 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등록됐다든지 이거죠? 이중 등록 하여튼 이거 왜냐면 지리적 포식은 특허니까 누가 있으면은 이중 등록 같은 거 됐다든지 이러면은 대수부 장관이 통보를 해주는 거죠.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긴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원피고입니다. 원고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국가기관입니다. 왜 그러면 국가 피고는 누굽니까? 해수부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원고는 뭐 소이익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는 내가 피해본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구 이익이 있으면 원고는 누구나 합니다. 청구 이익만 있으면 돼요. 청구 이익이 있으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은 언제든지입니다. 요 기간까지 들어갔습니다. 연구 있으면은 기간 언제라도 이겁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소 심판 44조는요. 지소 사유가 해당한 사실이 없으신 날로부터 3년 후에 청하자. 기간 3년입니다. 기간 3년까지죠. 3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 심판 사유가 없으시는 경우에 누구든지 심판 누구든지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말하도 등록 거절은 통보받은 자 누굽니까? 통보받은 자 받은 자 그리고 나서 기간은 30일 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까지 이렇게 정해진다. 요건 그러니까 원피고란 몰라도 요건입니다. 대상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원고 누가 할 거냐 청구 이익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취소는 누구든지 이기 전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통보받은 자 대상이 딱 나왔습니다. 거절 통보받은 사람 30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을 겁니다. 거절 심판은 그러니까 거절 심판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암기를 하시고요. 앞에 책에 있는데 현정씨 외웠어? 외워야 돼. 논다는 건 언제 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외워야 돼요. 제 1차 책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리수 포시 등록 후 원산지 국가 보호 중단. 그러니까 등록 거절 사유 다음에도 등록 땡겨. 무호 심판이고, 여기 있다. 거절 사유. 대상 지역만 아니거나, 노입니다. 이 노가 지금 5개 있습니다. 아니거나. 대상 지역만 생산이 아니하거나 주원로가 가공된 물품이 아닌 거, 해당 지역이 아닌 거, 그리고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지역 대상의 생산 역사가 깊지 않았고, 맹성이 본질적으로 생산의 요인에 인증 요인에 해당되지 않았고, 해수부 장관의 필요하고 인정하여 고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거, 노. 91페이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건을 외우시고, 얘도 요건을 외워야 됩니다. 등록 후 가입하는데 왕따를 시킨다든지 소속 직원의 뭐 잘못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나서 요건에 대해서 등록 거절을 해서 사유인데도, 자, 이 말을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호 심판하고 등절 거절 사유인데도 이리 가야 되는데도 등록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기 누나 이해갑니까? 원래는 등록 거절 사유가 여기 들어있는데 등록을 안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등록 거절 사유인데도 등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구분해야 되고 등록 후 상대 국가에서 노했습니다. FTA를 했으면은 지리적 포식을 했는데도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 거래 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서로 정리해주라 이럴 때. 그 다음 아까 전에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이해관계인 분과위원회입니다. 자, 뭘 물어봤습니까 여기서? 요 심판의 대상입니까? 취소 심판의 대상입니까? 무효 심판. 거절 심판의 대상입니까? 무효 심판.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판사가 해석이 됐지만 여기에 취소 거절 심판 대상은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통보받은 자, 딱 놓았습니다. 누구든지가 지금 취소 심판이 누구든지입니다.
제가 지금 법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취소 심판이 원래 누구든지가 돼야 됩니다. 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중대한 명백하게 모으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놓아야 되는데 이 법에는 무호 심판이 있지 않고 취소 심판에 누구든지가 있는 겁니다. 법 아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근데 무호 심판 청구이익이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청구이익이 누가 있습니까? 청구이익이. 아까 말대로는 분과이윤에도 관계하느냐, 이해관계에도 관계하느냐, 청구이익이 있냐 없냐고 지금 따져봐야겠죠. 분과이윤에도 청구이익이 있을 때가 있겠죠. 지리적 분과위원회가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청구이익이 있다고 가지고 뭐 심판을 걸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야,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말하자면은 그 불복위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렇죠. 그 이의를 받아줬어요. 그랬을 때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심판했던 이익을 청구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은 있잖아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원래 원심은 1심이 있고요. 2심이 있고 3심이 있습니다. 이 3심은 대법원에 갑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행님 말씀은 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우리 지리적 포시를 하는 원고가 소송을 그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그러고 나서 피고를 지금 해수부 장관을 했는데 원고가 이겼습니다.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심으로 들어갈까 하면 2심이 들어갈 때는 누가 이긴 사람은 안 되겠죠. 피고가 걸 거랍니다. 그때는 피고가 원고가 더 되겠죠. 2심으로 들어갈 건 따져보면.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청구이익이 있으니까. 왜? 우리는 제대로 업무를 봤다. 그거는 취소가 돼야 되고 등록 거절이 돼야 맞다. 그렇죠. 그걸 다시 심판에 주라 하고, 예를 들어서 박힌 그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 그거는 제가 문제를 낸 거죠.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다른데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아이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이제 가능해? 예. 그래서 그 요 두 군데가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예. 지금 법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무호는 누가 봐도 무호예요. 그러면은 무호는 누구라도 무호이기 때문에 원 피고가 대상도 잘 없어요. 피고는 있겠지만 언제라도가 맞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언제라도 정부 이익만 있으면 가능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작아요. 그런데 취소 심판에서 누구든지는 말이 이상해 버리는 거야. 내 법상식으로. 그래서 취소는 3년. 그런데 행정심판은 보통 1년이야. 여기 행정심판을 할 때는 원심할 때 사건이 있은 날부터 90일. 그리고 행정심판 180일이야. 180일이야. 행정소송은 90일 1년일 거야. 1년 안에 내가 안 날부터 90일 1년 그 행정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이야. 1년보다 더 큰 거야. 그만큼 3년간 기간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이 이러고 좀 안 맞아. 행정법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를 내면서 보니까 도저히 두 군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해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이해가 제가 좀 잘 되지. 예.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거 이번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얘가 언제 정리될지 몰라도 아까 거절 대상급부터 해가지고 시행령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적을 때도 그러니까 대상 청구할자 이렇게 말하더라도 원고 피고 말을 안 쓰더라도 누구 할 것이냐 통보받은 자 며칠 내에 누구든지 3년 그리고 청구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무호는 맞거든. 청구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가 맞아 이것도. 근데 얘 말이 좀 이상한 거야. 취소는데 누구든지 뭐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왜 그럴까요? 지리적 이거는 특허에다 특수하게 지금 권리를 주고 특수하게 대상을 하는 겁니다. 특허법에. 보통 행정심판은 1년인데 얘는 3년입니다. 누구든지 왜? 지리적 포시는 나 혼자라든지 몇 명의 문제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영광이라는 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전라도 영광이 있잖아요. 강원도도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란 말을 썼을 겁니다. 왜?
국가의 전체적인 지형을 두고 권리를 주는 만큼 누구든지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신경을 쓰시고, 왜냐면 이건 일반 특급법이라든 행정법보다 특별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쓴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안 했는데 또 빼볼게요. 지금 현재로 2개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검증하고 검사한 형님의 얘기했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21번요. 21번 자기 소화입니다. 자기 소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정씨나 누가 좀 할 줄 안 했네요. 자기 소화 문제는 지금 작년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가 현정씨라든지 정훈씨 같은 수산 전공이라든 형님들은 편한데 아닌 사람은 답답한 파트입니다. 따지보면 알 것 같으면서 돌아서면은 답답한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놓은 문제가 물관법의 자기 소화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물관법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소화 관련 사업이나 관련성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소화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화를 물어봤다가 자기 소화만 달랑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소화가 놓은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걸 먼저 개념을 먼저 쓰시라는 겁니다. 개념을 쓰면서 수산물의 어떤 그 흐름, 수산물의 생사, 살아있다가 맞네요. 생사, 수산물의 변화 과정을 먼저 딱 적어주면서 자기 소화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소화를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자기 소화하고 물관법이라든지 염장법이나 다 물어봤죠. 그럼 염장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염장법을 물어보면 자기 소화에 인위적 개입한다.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부패를 지금 방지하겠다, 억제하겠다, 부패 억제 이런 개념이 있다고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물론 순서는 바뀌자 염장법에 대한 어떤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요. 염장법이니까 소금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들어가면서 삼투압을 해가지고 수분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어떤 개념을 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 중에서 염장법이 있지만 근제품이라든지 훈제품 같은 것도 있더라. 이런 걸 간단히 언급하면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 자기 소화라든지 개념은 아까 말대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미생물 방지 같은 것을 억제해가지고 부패를 중단 같은 억제를 하는 사항이다. 사멸은 못 시킨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발효식품을 올해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발효식품은 행정고시가 16년도가 기출에 넣은 게 뭐냐면 식혜가 나왔습니다. 박해자입니다. 1차도 나왔겠지만 이제 수분사에도 식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혜가 나왔는데 얘를 단순하게 개념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젓갈 까나리아 젓갈입니다. 까나리아 맞죠? 까나리아 젓갈 맞아? 까나리. 까나리 젓갈 백령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젓갈 그 다음에 액젓